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분위기가 말 그대로 억토버 양상을 보이면서 기분 좋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7,000달러를 돌파해내면서 58,000달러 저항 영역 부근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업비트 차트에서는 무려 7,100만원을 돌파해내면서 오랜만에 앞자리 숫자 7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3.4%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진짜 순식간에 10만 달러로 치고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58,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일시적인 후퇴를 보일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4분기 전체로 시야를 넓히면 여전히 비트코인 강세론에 대해서 전폭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회사 판테라 캐피털 CEO 댄 모어헤드의 발언이 눈에 띄는데, 그는 비트코인이 80% 넘게 급락하는 잔인한 베어마켓은 이제 과거의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은 이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10년 안에 비트코인이 7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비트코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또 블룸버그의 시니어 전략가인 마이크 맥글론 역시 비트코인이 4분기에 유니크한 상승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여기서 유니크하다라는 것은 전체 자본시장을 둘러싼 특수한 지금의 상황을 지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거대 레거시 금융이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늘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전통 금융기관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시티그룹이 암호화폐 거래 대행 서비스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전해져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순항하고 있다는 점은 반갑지만 알트코인이 다소 약세를 보이는 것은 또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트코인 역시 조만간 불리시 마켓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활기가 돌면서 이런저런 소식들 새롭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57,000달러를 뚫어내면서 뚝심 잡힌 상승 동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58,000달러 부근까지 치솟았다가 저항에 직면했는데, 이제 정고점인 64,000달러 리테스트 시점도 그렇게 멀게 남지는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상승한 78을 기록하면서 탐욕 상태가 극단적인 탐욕 상태로 강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5.9%를 넘어서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비트코인 중심의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매수 신호들이 나타난 만큼 단기 후퇴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4시간 차트에서 RSI 지수가 지난주에 극단적인 과매수 영역에서 후퇴했고, 현재 상승 중인 비트코인 가격과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RSI와 가격의 다이버전스는 9월 중순에 그랬던 것처럼 일시적인 가격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간 차트 RSI는 현재 과매수 레벨에 접근했고, 이에 따라서 바이어들이 저항 레벨 상단 부근의 포지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모멘텀이 개선됐기 때문에 가격 후퇴는 현재 5만 달러에 자리 잡고 있는 1차 지지선 부근에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돈 알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이상으로 거래되는 한 강세 전망은 유효하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 수준에서 44,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만 강세 전망이 무효화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인 마이크 맥글론은 미국의 부채 증가와 잠재적인 디폴트 위기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4분기에 유니크한 상승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이것은 비트코인 공급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로 인한 것이다. 미국의 부채 한도 드라마는 비트코인 투자를 기피하는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나 인플레이션 우려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으로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런 상황 자체를 유니크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회사 판테라 캐피털의 CEO 댄 모어헤드는 비트코인이 80% 이상 급락하는 잔인한 비트코인 베어 마켓은 이제 과거의 일이다.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시대에 접어들었고 더 이상 이전 시장 주기의 극심한 변동성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댄 모어헤드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데, 그는 비트코인이 연내 9만 달러, 1년 안에 12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고 향후 10년 안에 7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상황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기업 센티멘트는 비트코인을 100개에서 1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주소를 보면 9월 말부터 85,700 BTC를 축적해 왔다. 이는 전체 공급량의 21.3%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9월 하락장에서 고래들이 대규모 매집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10월 상승장을 예측한 고래들의 사전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북미 암호화폐 채굴 기업인 룩소 테크놀로지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발 퍼드는 사실상 의미가 무색해졌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4분기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초당 185 엑사헥시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 같은 수치는 10월 초와 비교했을 때 3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채굴 능력을 의미하는데, 채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해시레이트는 증가하게 됩니다. 해시레이트가 증가하면 당연히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서 그만큼 채굴이 어려워지고 희소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룩소 테크놀로지가 밝힌 해시레이트 33% 상승 전망은 비트코인 시세가 대폭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은 이에 비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트코인 중심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비자이 보야파티는 지금 상황과 2017년 4분기를 비교해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2017년 4분기와 2021년 4분기 암호화폐 시장 움직임에서 두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두 가지 트렌드가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 달러 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라면서, 이는 2만 달러를 향한 파라볼릭 상승 직전의 2017년 4분기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올해 4분기로 접어들면서 비트코인은 215% 상승했는데, 이건 2013년 1분기 이후 분기 상승으로는 최대치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근 8주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45%대 수준에 있다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알트코인 강세장이 머지 않았다 이런 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통상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도미넌스도 함께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중심의 강세장이 이어지는데, 이후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질 때 알트코인 불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이 테슬라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유명 투자가로 알려진 빌 밀러의 전망인데, 그는 자동차 산업에 비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성년이 돼가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더 많은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 테슬라의 가치를 추월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은 680억 달러 수준으로 7,800억 달러의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4월 상장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최근 비트코인 시세 회복과 함께 반등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 밀러는 코인베이스 주식 보유자들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면서 3개월이나 6개월, 9개월 뒤에 주가가 어떻게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동요할 것이라면 당신은 주식을 보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인베이스 공동 설립자 프레드 어샴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시안이 이끌고 있는 암호화폐 캐피털 기업 패러다임이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서 15억 달러 자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와 관련한 사업 계획서를 인용하면서 패러다임의 펀드레이징이 11월 12일 마무리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패러다임의 펀드가 실제로 15억 달러 규모로 조성된다면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 펀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펀드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암호화폐 분야에 투자된 벤처 자금이 17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55억 달러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야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느낄 수 있는 단적인 예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듀건 시티그룹 회장이 시티그룹은 현재 클라이언트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시티그룹의 대차 대조표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기입하고 있지는 않다라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통 레거시 금융기관들 가운데 가장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시티그룹이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공식 확인된 것이어서 혁신을 향한 기존 레거시 금융기관들의 노력으로도 평가받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존 금융권의 혁신 노력을 의식하기라도 하는 듯 영국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금융정책위원회는 정기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영국 통화 안정성에 즉각적인 위협이 아닐 수는 있지만 잠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내외 조치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자산과 영국 금융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면서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 자산 수용에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영란은행의 반응이 재미있는 것은 페이팔이 영국에서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비롯해서 영국은 유럽 지역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탈중앙화 영역이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곳에서 중앙화 영역의 최고봉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다소 아주 많이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10월이 중반으로 접어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10월은 억토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늘상 그렇듯 어떤 외부 충격이 언제 갑자기 또 등장해서 시장을 흔들지 모를 일이지만 전반적인 흐름, 차트적인 지표들, 온체인 데이터들,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들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서 놓고 보면 확실히 추세는 전환됐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투자 전략과 스탠스에 따라서 의미 있는 결실 맺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